와우! 달슨의 라이브! 손흥민 선수 대기록에 대한 여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100년이 넘는 역사에서 18번째로 100호 골고지를 돌파하면서 토트넘을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순위인 3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국을 포함한 유럽 현지 언론들이 손흥민 선수 너무 잘한다. 리즈전 어떤 활약상과 더불어서 손흥민 선수의 어떤 플레이 스타일, 그동안의 어떤 이 활약상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좀 말씀 좀 드리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영국의 BBC가 손흥민 선수에 대한 평가, 그리고 무리뉴 감독 축구에 있어서 의미, 뭐 전술적인 어떤 특징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 게 있는데 좀 눈에 띈 게 있어서 이건 좀 뒤쪽에 히트맥과 더불어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AFP 통신사의 이번 리즈전 손흥민 선수에 대한 평가입니다. 손흥민의 토트넘 100호 골은 팀 역사 18번밖에 없었던 일로 영국과 아일랜드 외 선수로는 최초의 일이다 라고 하면서 의미를 좀 부여하고 있고요. 데일리메일 같은 경우는 케인과 손흥민이 합작한 골 장면, 그 전반 막판이었죠. 손흥민은 멈추지 않고 달리기 시작했고 리즈 수비수들이 잡기엔 손흥민은 너무 빨랐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양 팀을 합쳐가지고 손흥민은 이날 경기에서 가장 빠른 시속 32km가 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속도죠. 스카이 스포츠 같은 경우는 손흥민을 호장군 호이베르와 함께 양팀 최고 평점인 8점 이렇게 나란히 좀 주면서 상대 골키퍼를 무력화시켰던 골 결정력을 또 손흥민 선수 칭찬하고 있습니다. 가디언도 뭐 이 BBC와 더불어서 정론지로 불리는 곳인데, 가디언 같은 경우도 이렇게 그 골 장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케인의 패스는 아름다웠고 손흥민의 마무리는 자신감이 차 있었다. 확실히 뛰어들어가는 거 오니까 그대로 오른발 하프 발리로 때렸던 거 진짜 좋았죠. 풋볼 런던입니다. 지역지죠. 여기서는 손흥민 선수를 양팀 합쳐서 최고 평점인 9점 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케인의 패스를 받은 손흥민의 마무리 능력은 그동안 우리가 지켜봤던 것처럼 얼마나 본능적인지 다시금 알 수 있게 해줬던 장면이었다, 이런 찬사를 좀 보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눈에 띄는 건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BBC의 손흥민 선수의 평가인데, 자, 일단 BBC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경기 끝나고 나서 토트넘의 한 가지 변함없는 건 케인과 손흥민의 조합이다. 이제 이 이야기는 왜 그랬냐면 앞에 사실 이제 토트넘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이렇게 팀 성적, 이번에도 프리미어리그 4경기 동안 승리가 없다가 승리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토트넘은 왔다 갔다 할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변함없는 게 있다. 그게 바로 손흥민과 케인의 조합인데, 이 둘에 대해서 BBC는 이렇게 합니다. 데들리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치명적인 파트너십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두 선수가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13골을 합작을 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다 아시죠? 94-95 시즌에 블랙번의 앨런 시어러하고 크리스 서튼이 그때 당시에 한 시즌에 프리미어리그 역사 최다인 13골을 합작을 했는데 그 이후에 딱 타이가 되는 역사적인 기록이다.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뭐 현재는 지금 같은 건데, 당시의 기록과 프리미어리그 올 시즌 16경기밖에 안 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22경기 남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기록이고, 통상 기록을 놓고 보더라도 손흥민 선수와 케인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그동안 앞섰던 시즌까지 다 합치면 33골을 무려 합작을 했는데, 프리미어리그 역사에서 가장 많은 골을 합작을 했던 드록바, 램파드가 36골 합작입니다. 그러면 이제 3골 차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이 기록을 깨는 것도 시간 문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손흥민과 케인은 BBC가 좀 이야기를 하면서도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따로 평가하는 게 있거든요. 이게 상당히 좀 눈에 띕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손흥민에 대해서 불꽃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그랬냐면 이렇게 하죠. 에너지와 달리기가 많은 토트넘 공격에 있어서 손흥민은 불꽃과 같은 존재다.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바로 에너지와 달리기입니다.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거죠. 무리뉴 감독은 수비를 상당히 두껍게 하죠. 그런 다음에 빵빵빵 치는 스프린트를 상당히 많이 거는 공격을 하죠. 공격과 수비의 전환이 아주 많은 축구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러다 보니까 선수들의 에너지, 그 다음에 스프린트 달리기가 상당히 많이 활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토트넘과 무리뉴 감독 축구, 에너지와 달리기가 많은 토트넘 공격에 손흥민은 바로 불꽃과 같은 존재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실제로 뭐 이미 증명되고 있는 게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손흥민 선수가 16경기 뛰었는데 12골과 5개의 어시스트, 무려 자기가 뛴 경기보다 많은 17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리즈전 같은 경우는 이제 BBC가 리즈전 보고 더 이런 평가를 한 건데,
제가 리즈전 히트맵, 손흥민 선수 히트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게 리즈전에서 손흥민 선수의 히트맵입니다. 자, 어떠죠? 공격, 뭐 수비할 것 없이 굉장히, 이것도 좌우 위아래 할 것 없이 계속 손흥민 선수가 다 뛴 거를 알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엄청난 위치에서 손흥민 선수가 가리지 않고 뛰어주는, 그러다 보니까 리즈전에서 손흥민 선수가 양 팀을 합쳐서 가장 많은 스프린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저 정도 뛰려면 뭐 위아래 뭐 좌우를 뛰어야 되니까 무려 17번의 스프린트, 양 팀 합쳐 가장 많았고요. 양 팀을 합쳐서 속도도 가장 빨랐습니다. 시속 32.17km. 네. 이런 상황이죠. 이러니까 빠르게 뛰고 많이 뛰다 보니까 당연히 손흥민 선수는 이런 무리뉴 감독 축구에 있어서 불꽃 같은 존재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또 이뿐만 아니라 그 공격과 수비 모두 스탯이 리즈전에서 정말 눈에 띄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 리즈와의 경기 때 킥패스를 팀에서 가장 많은 4개 기록을 했습니다. 양팀 다 합쳐가지고 슈팅도 2개나 때렸고요. 근데 이렇게 공격 스탯만 있던 것이 아니에요. 저런 식으로 위에서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밑에까지 수비 쪽에서 많이 가담을 했기 때문에 수비할 때 태클을 3개나 성공시켰습니다. 이거는 팀에서 3번째로 많은 태클 성공이에요. 호이비에르, 벤 데이비스가 5개로 나란히 공동 1위인데 그 다음으로 태클을 많이 성공시킨 선수가 손흥민 선수입니다. 3개. 그리고 가로채기도 하나 있죠.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저 밑에, 위에서 공격하면서 킥패스 제일 많이 해. 밑으로 내려와서 태클 걸어줘, 볼 끊어줘. 네. BBC의 평가대로 무리뉴 감독이 이런 축구에 있어서 그야말로 불꽃과 같은 존재가 아닐 수가 없죠. 그런데다가 지금 토트넘이 좀 어려운 상황이 좀 있습니다. 네. 베일 계속 부상이죠. 라멜라 뭐 있어도 사실 이렇게 전력으로 막 가담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이번에 코로나 문제까지 터져버렸죠. 로세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다 이제 베르베인 같은 경우도 나올 때마다 항상 아쉬움이 있죠. 루카스 모우라는 이제 부상 복귀했는데 아직까지 풀핏이 아니죠. 그러다 보면 진짜 여기서도 손흥민 선수의 존재감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불꽃 같은 존재다, 이렇게 또 볼 수 있겠죠. 자, 이 BBC의 이야기처럼 무리뉴 감독, 에너지와 달리가 많은 무리뉴 감독의 축구에서 손흥민 선수는 이제는 그야말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됐습니다. 지금 순위 다툼도 굉장히 좀 치열하게 됐고, 일정들도 리그컵, FA컵, 프리미어리그 이제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고, 또 이제 2월이 넘어가게 되면 유로파리그 남은 일정까지 소화해야 되는데, 근데 걱정은 좀 되죠. 이렇게 에너지와 달리가 많이 소모되는 축구에서 손흥민 선수가 진짜 지치지 말고 또 다치지 말아야 될 텐데, 하지만 분명한 건 정말 무리뉴 감독 축구에서 빼놓을 수 없는, BBC의 말대로 불꽃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어떤 하나가 더 보여줄 수 있을까요? 어떤 또 하나의 수치를 남길 수 있을까요? 혹은 어떤 존재감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남은 일정도 무리뉴 감독 축구와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 계속 지켜보겠습니다.